여기서 집에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가시려면? 저는 1시간 반 정도. 응? 그거밖에 안 걸려요? 뭐 날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내비 하면 1시간 49, 40 몇 분 이렇게. 영옥천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 정도면 아까도 충분히 일찍 수 있었네. 나는 오래 걸린다는데. 근데 사실은 남은 캠벨이 3kg에 23,000원에서 25,000원대. 많이 떨어졌네요? 한 2주 전에는 6만 원 했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마트 가서 포도를 좀 샀거든요. 샤인 정말로 새송이 들어있는 거 2.5kg짜리 농가가 10,000원 태그를 붙여놨더라고요. 로컬 매장. 로컬 매장에서. 샤인이 좀 어려움이 많이 처할 것 같아요. 아니 농가마다 당도 차이가 워낙 많이 나요. 차이도 먹어보면 진짜 품질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소화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소비자로서 사먹을 때. 그렇죠. 포도는 까맣게 익은 거 사면 당도도 어느 정도 나오고 하고 사과도 알겠는데 복숭아는 가늠을 못 하겠어요. 아 진짜 복숭아는 예쁜 걸 사야 돼요. 빨간 걸 사야 돼요. 진짜요? 어떤 걸 사야 맛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색이 잘 나온 게 좋죠. 크게는요? 큰 게 좋습니다. 아, 큰 게 좋아요? 크게 좋아요. 큰 게 좋습니다. 크게 좋아요. 조생종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키우려면 잘못하면 이제 헷갈리 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도리어 맛 더 없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복숭아도 굉장히 정직한 것 같아요. 하늘이 딱 정해주는 것 같아요. 기상 데이터만 놓고 딱 보면 있잖아요. 당도가 안 오를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온도 높죠. 복숭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온도가 높아도 뭐. 근데 다만 그 한 부분은 뭐냐면 밤낮의 온도 차이가 없다는 거. 그 부분이 좀 그런데 포도나 이 사과보다 사실은 복숭아 온도 차가 있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없어도 당도 있거든요. 조생종 출하할 때는 보면 조생종 복숭아 같은 경우는 좀 일찍 6월달 이때는 우리가 색이 잘 나죠. 예, 색도 잘 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때는. 그러지. 자연스럽게 많이 나요. 그때는 일교차가 네. 크게 나요. 근데 그때보다 정작 7월, 8월 달은 우리 한참 더울 때잖아요.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때 복숭아를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그때 복숭아 맛있거든요. 그때는 사실 뭐 밤낮의 온도 차이 그렇게 크게 안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원래 기상 저걸로 봐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당도가 오르지 않을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온, 높은 지온하고 그 강우의 질,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 이틀 사이에 이렇게 많은 양 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몇몇 가지 그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원래 농사 다지고 나면 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에 제일 방금은 지온이 높은 것 같아요. 지온이 높으면 우리 과원이 기본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영양분이 부족해가지고 막 그랬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유기물도 엄청 많아요. 유기물도 많고 유기물 많다 보면 지온이 높으면 이게 전부 다 영양으로 이렇게 분해되고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 그만큼 더 되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초생재배 많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온 높은 게 이 생육에 영양 생장을 좀 더 조장하고 그죠? 도장지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제 영양 생장보다는 생식 생장 쪽에 비중이 있어야 이제 맛이 더 이렇게 갈 텐데 그런 균형을 깨는 게 저는 지온 상승이 아닌가. 포도가 지금 품질은 어때요? 맛이나 이런 거. 지금 샤인은 한번 좀 샤인머스켓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아마 좀 고전할 것 같다. 착과량이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아서 아마 과다 착과로 좀 고전할 것 같고 그리고 캠벨은 이제 최근에 이제 원래 그 착색 불량가가 원래 없었거든요. 2010
1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 후에 나타났는데 포도에 있어서는 착색불량과는 거봉에서 주로 나왔는데 2013년 이후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올해도 이제 남원도 일부 좀 나온 것 같고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착색불량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일반 고품질 포도보다는 가격이 한 3배 정도 낮거든요. 그래서 캔베럴리에서는 착색불량가 가원들이 조금 가격적인 면에서 좀 고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거봉이나 이런 거는 뭐 그냥 평년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우려스러운 거 가격적인 면이나 다 봤을 때 샤인머스켓이 조금 쉽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진 않다. 나무는 샤인도 하지만은 사실 주품종이 캠벨이잖아요. 근데 먹어보니까 올해 좀 신맛이 다른 애보다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일찍 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신맛은 우리가 호흡 에너지를 써가지고 신맛을 빼거든요. 주로 이제 사과에도 많이 있는 말리게시드가 포도에도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아서 성숙 기간이 길어지고 호흡을 많이 하니까 말리게시드가 줄어서 신맛이 빠지는데 올해가 날씨가 그렇게 온도가 낮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은 온도는 충분히 됐을 건데 너무 빨리 딴 게 아닌가. 과피색을 보면 이제 완전히 까맣게 착색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뭐 굳이 또 핑계를 대자면 수분 관리. 아니 그거보다는 이제 송이 뭐 무게가 많다든지 그러면 사실 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 송이도 작은 건데. 오늘도 방송 안 됐대요. 아니 내가 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과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금년에 제일 걱정되는 게 사과예요, 사실. 추석 사과. 아까 수량은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량은 충분한데 품질이. 아마 요즘 이제 과원 다니면서 먹어보면 이거 맛을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심각해요. 단맛이 안 나나요? 단맛도 안 나고 이게 빨리 물러졌고. 금년에 사과는 정말 복불복이에요. 그냥 쉽게 하는 말로 복불복이. 비싼 걸 하면은 뭐 그래도 먹을만 하고 정말 싼 걸 찾으면은 이거는 내가 왜 이걸 샀지? 그런 후회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복숭아나 사과도 품종 갱신을 하시잖아요. 나무 복숭아 같은 경우는 한 가수원에 여러 가지 품종을 시기에 따라서 심기도 하고 농가들이 신품종에도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죠. 비싸도 막 사가지고 오고 하는데 그런 신품종을 선택할 때 좀 뭔가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아마 신품종 관련해가지고는 사과보다는 복숭아 쪽이 워낙 품종이 이제 제일 많지. 제일 많죠. 신품종이라는 품종들이 보면 교배 육종을 해서 만든 품종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보면 변이지 선발 육종이에요. 대부분 보면 이런 그 품종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이게 그 성질을 유지하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뭐 성목 비슷하게 한 7, 8년까지는 뭐 괜찮다가 그 시기도 좀 지나면 그보다 좀 물론 이제 빨라지는 그런 품종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제대로 안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래도 이제 우리 농가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품종을 우리가 나눌 때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나눌 때 이거를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숙기를 가지고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숙기가 완전히 뒤섞였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 같으면 8월 한 20일 전후에서 수확할 때는 전중도 같은 경우에 8월 초에 다 끝났는 것 같고 7월 말에 수확하는 그런 그게 도리어 뭐 8월 달까지 늦어졌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게 품종이 이게 숙기가 막 섞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교배 육종이 아니라 선발 육종의 어떤 그 선발 육종에서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균일하지 못하다는 거.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품종들이 선발 육종인지 교배 육종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좀 한번 우리 농가분들이 거기까지 고민하기는 참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지금부터는 그래도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품종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 선발 육종된 그 신품종이 그 지역에 전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겨울답지 않은 겨울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동해에 대한 인식을 전혀 지금 안 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제가 올해 기상 그 상황이 지온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또 하나의 그 작년 올해의 그 특색인데 특히 올해가 좀 더 심한 경향이 뭔가면 최고 온도와 처제 온도의 그러니까 기온의 이 편차가 그만큼 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뭐 절대 온도가 낮아가지고 이게 복숭아 나무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온도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람도 이제 감기가 걸리는 이유가 온도가 너무 추워서도 걸리겠지만 온도 편차가 커도 이렇게 걸리잖아요. 아마 식물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조금 약간은 좀 검증되는 어떤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민간 쪽에서 육종한 그 품종들이 시장에서 너무 이제 좋은 호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응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이렇게 선호하시는 우리 농가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가격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고 좀 하셨으면 싶어요. 우리나라 과수를 보면은 복숭아가 이 품종 변화가 가장 심하고 그 다음이 사과거든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과 품종은 사실 후지, 홍로, 가몽 이 정도였다고요. 스가루죠.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품종은 후지, 홍로, 아리수, 가몽, 시나노골드 이렇게 지금 주품종을 5개로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일본은 개인 육종가가 육종한 품종 중에 속이 빨간 사과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뭐 엠부라는 품종이 있고 나가노 신고라는 품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우즈라는 품종이 지금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많이 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사과 농가들도 복숭아 농가 못지않게 신품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품종이라는 게 신품종이라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나는 극히 낮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시나노 골드 이제 성공한 케이스인데 다른 품종들은 지금 농가들이 많이 심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시장성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는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 전문지도 연구회에서 왜 일본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안 가셨어요. 그때 이 시나노 골드나 시나노 시리즈 있잖아요. 그게 우리 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 가지고 그걸 보러 갔었거든요. 거기 나가노 그 연구소 쪽. 그쪽에서는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최신 품종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도 최신 품종이 아니었는데 이게 역주행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왜 저 노래 그것처럼 품종도 약간 좀 그런. 그때 들어왔던 게 시나노 레드, 스위트, 골드 여기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제일 성공한 건 시나노 골드라고 봐야죠.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농업은 이제 내가 강의하면서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너 살고 나 살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농업은 너 죽고 나도 죽자예요. 그게 포도에서는 대표적인 게 샤인머스켓이고 사과는 시나노 골드예요. 어느 지역에서 좀 특화를 시키면 다른 지역은 좀 참아줬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전라남도에서 저 강원도까지 똑같은 품종 다 심고 있고 이게 품질 차이는 또 천차만별이에요. 소비자들이 어떤 데에서 생산된 골드는 이건 무슨 맛이냐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지역에서 생산된 골드는 너무 싫어서 못 먹겠다는 소리도 나오고 조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재배자들이 조금 좀 신중하게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이제 포도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지금 보면은 아까도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샤인머스켓이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샤인머스켓이 들어갔던 농가들이 이제 다른 품종을 찾는 거예요. 신품 찾는데
물론 저희도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유튜브 이런 데서도 그 이제 품종 신품종을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우리 사무실로도 이제 문의가 들어올 때도 있는데 보면은 저도 처음 들어온 품종이 많아요. 네, 그래서 처음 들어온 품종은 이제 농가분들이 기술력을 물어보면 기술도 알려드리기 좀 애매하고 그리고 전혀 검증이 안 된 거라서 저는 농가분들이 신품종을 좀 선택을 할 때 약간 좀 보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할까? 네, 그 절대로 앞서가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아까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포도만 놓고 보면 그 일본에서 거봉을 1938년 정도에 만들었고 샤인머스켓이 2006년쯤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70년 정도 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일본에서는 품종 육성을 안 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매년 한 포씩 나왔어요. 한 폰 정도, 두 폰 정도. 근데 그것이 국내 들어왔다 아니면 일본 자체 들어갔다가 다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케이스만 놓고 보자면 앞으로 샤인머스켓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보급되는 품종이 앞으로 70년 동안 없을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이 내년에 당장 올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농가들이 품종을 선택할 때는 절대적으로 좀 검증되고 있는 걸 해야지 지금 샤인 가게 없다 해서 이거 뽑아내고 다른 거 들어가는 거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 농가한테 하고 싶네요. 네. 품종 선택을 보수적으로 하라는 표현이 맞기는 맞아요.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절대 신품종 가지고 1등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도 맞아요. 신품종은 네. 2등, 3등 해도 늦지 않다. 품질로 1등 하려고 그래요. 왜 품질은 뒤처져 농사도 짓지도 못하면서 신품종만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가? 내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신품종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급이 되잖아요. 자료가 없어. 품종에 대한 네. 기본 정보가 없어요. 지금 우리 샤인도 그렇잖아요. 샤인 같은 경우도 뭐 없어가지고. 물론 뭐 기껏해야 뭐 개왕 언제 하고 뭐 수영은 수세는 어쩌고 그다음에 뭐 무게는 얼마고 수확은 이 정도밖에 자료가 없지. 과연 이걸 재배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기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신품종이 어려워요. 조금 또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우리 농촌진흥청이나 그다음에 이제 각 도원에서도 품종을 육성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우리 국내 포도 농가분들이 신품종을 많이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 농촌진흥청이나 이제 각 도원, 각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되는 거는 보통 뭐 실증 연구도 한 2, 3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실증, 그러니까 육성되고 난 후에 실증 연구도 한 2, 3년씩 하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쳐서 나온 국내 육성 품종 좀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국내 육성 품종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겠다. 내가 그 전에 사과 연구소에서 그때 뭐 워크숍인가 있을 때 내가 한번 참석을 해가지고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신품종을 육종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육종 방향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너무 착과만 잘 되는 그런 품종을 육종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품종을 육종을 해줘라. 꽃이 덜 피는 품종. 근데 지금 최근 우리 국내 육성 품종들을 보면 홍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개화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산비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는 품종도 이제 뭐 국내 육종을 하든 도입 육종을 하든 선발 육종을 하든 이제 육종 방법이 세 가지잖아요. 교배 육종, 선발 육종, 도입 육종. 이걸 할 때 꼭 품질도 중요하지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걸 또 상당히 좀 중요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또 노동력 절감은 뭐 우리 농업 전체적으로 맞아요. 전체적으로 어젠다가 될 것 같고요.